네, 여러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예,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책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교재가 100, 네, 지금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데 법정 스님 들어오시라. 네. 네, 지금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13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교재를 보시고요. 저는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전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역전을 선전이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사례를 보면은 천간에 일간의 개수가 있고 시간의 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에서 갑으로, 자, 개수에서, 자, 임계 갑, 이렇게 개 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밑에는 보면 좌측으로 와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간은 왼쪽으로 화살표, 지지는 오른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자, 역전되었다, 선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으로 조금 더 끌어 보면은, 자, 개축 다음에는 갑자입니다. 갑자 되면은 그 방향이 더 가는 방, 갑 다음에는, 그러니까 월로 가게 되면 월로 가게 되면 흑자로서, 지금 우리가 흑자 이론인데 개 앞에는 임이 있습니다. 허로 보면 월지에 허가 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축 다음에 인이 있잖아요. 축다음 흑자로 흑자. 이게 실제 월이 아니고 흑자. 제가 흑자로 흑자. 이제 선전으로. 네, 그렇죠. 흑자로 보게 되면, 자, 앞에가 뭐냐면 개 다음에는 이미 앞에 오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자축은 보면은 자축 인이 되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는 왼쪽 화살표, 하나는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관계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건 막 흑자로 지금 내가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가는 게, 위에는 보면 임계갑하고 이 앞에, 완전한 앞에는 을로 되겠죠. 이렇게 당겨오면. 임계갑을이 되잖아요. 요걸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추가로 해가지고 앞목 앞에다가 추가를 하나 할까요? 너무 커져버렸다. 지워야 되겠네. 지우기. 자, 임계갑하고 시 앞에는 임계갑을이 되겠죠. 을. 그리고 앞에는 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을해가. 무슨 말 알겠죠? 이제 분으로 보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연이 아니고. 그래서 요 앞으로 흑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자, 요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거는 개와 갑이 주어졌고 자축이 주어졌는데, 요거는 개에서 갑으로는 방향이 오른쪽에 왼쪽 화살표가 되고요. 지지는 자에서 축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월까지 오게 되면 자축 인으로 더 이어지고, 인 위에는 흑자로 와서 임계갑을 했기 때문에 이민이 들어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월간에 흑자로서 이때 심리적으로 이민이라는 것이, 사실은 월간에 그 사주가 이민이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흑자로서 발생한 겁니다. 이때 이런 마음이, 심리적인 마음이, 임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괴로 볼 때의 임은 뭐예요? 급제지요. 급제적인 마음이 있었고 또 밑에 상관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 급제와 상관의적인 이 언제 일과 월 사이에는 청년기나 장년기 사이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 심리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가 혼합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은 그 길신과 형신으로 따져줘야 됩니다. 길신과 형신 따져줄 때 긍정적 변화도 될 수도 있고 부정적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이제 이번에는 자 병과 갑이니까 그다음 인과 진 사이는 한 칸 띄었지요. 갑, 을, 병 중간에가 한 칸 띄잖아요. 위에는 달아가지고 임계 갑 하나하나 바로 갔는데 여기는 밑에는 보면 격각으로 이어졌어요. 무슨 말이겠죠? 갑에서 병을 할 때 갑, 을, 병 인을 할 때 인묘진 이렇게 해서 갑, 을, 병 할 때에는 왼쪽 화살표가 끼어지고 인묘진 할 때는 우측표가 끼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는 갑, 을이 들어갔을 거고 을 진과 인 사이에는 인묘진 들어갔잖아요. 그럼 을묘란 게 이 사이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시와 일시 사이 을묘가 흑자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을묘 흑자가 나왔으니까 이때 일은 장년기고 시는 노년기거든. 장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을묘란 흑자가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을묘는 일로 볼 때에는 급제잖아요. 그때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남한테 이기려는 경쟁적인 그런 마음이 막 일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사주원국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 사주원국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이 사주가 신강이라면 을묘가 하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양한 경우에 있다면 을묘 흑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흑자인 이론을 갖다가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알겠습니다. 좀 이따 요거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례 3번 연과 월 사이에 보겠습니다. 병하고 기 사이는 병 뭐가 있습니까? 정이 있죠? 정무 병정무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밑에는 해하고 사이에 해 다음에는 뭡니까? 자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요 사이가 연과 월 사이가 자축이 들어가 있고 시에는 연지와 월 사이 자축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정무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 사이가 심리적으로 긍정적 변화인지 부정적 변화인지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뭐냐면 북한 뛰는 거는 좀 우리한테 심리적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내한테 많이 그 심리적 변화를 미치는 것은 1번 예제 1번과 2번 1번도 조금 따라가요. 근데 사실은 격각이 제일 많이 따라가요. 2번 케이스가 우리가 뭐 보통 다룹니다. 2번 케이스 때 많이 다룹니다. 그때는 정말 그걸 모르고 우리가 격각살이라 하기도 하고 상문조기기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엄청난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번에는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면 같은 방향으로 자, 경에서 경과 임 사이에 경신 신자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술해자 같은 방향입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 가는 것은 순전. 그리고 거꾸로 가면은 아까 뭐 지그재그로 가면 선전. 알겠죠? 선전 순전했어요. 거꾸로 가면 뭐라고요? 선전. 선전하기도 하고 아까 역전을 하게 됐죠? 역전. 뭐 인생 역전을 합니까? 뭐 역전. 역전은 다른 말로 선전이라 합니다. 역전과 선전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같은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슨 전? 순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순전 사이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임과 경과 임 사이에 경신이 들어갔죠. 그다음 술과 자 사이에 해가 들어갔고 신해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월과 일 사이에 신해란 것이 빠지기 때문에 신은 뭐냐면 어떤 헛자냐면 경을 볼 때 상관이 있고 또 신은 아주 급제구나 급제고 해는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급제와 식신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급의 마음과 식상의 마음이 월과 일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좋고 나쁘면 그 사주 원국을 보고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판단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흑자 이론은 현재 사주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단지 쌍년 정관과 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갑자을축 이렇게 순서대로 지지가 경인 신묘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간지 쌍년이라 한다. 연월릿이 어디 있어도 간지 쌍년이 됩니다. 이때 서로 연에서 흘러가든 반대로 흘러가든 상관없습니다. 헛자로 해서 간지 쌍년 60갑자가 순서대로 흐르면 되는 거예요. 사중에 없어도 다음 60갑자를 불러들인다. 갑자를 죽다 하면 병이 나옵니다. 갑자 죽다 하면 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3페이지 한번 봅니다. 밑에 보면은 1950년 12월 15일 진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봤더니 경인과 기축은 무기경일 하잖아요. 자축인다잖아요. 그러면 일과 월 사이에 뭐가 하나 빠져있냐면 무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술과 축 사이에는 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축인 위에는 뭐예요? 무기경 됐죠? 그러면 무와 자가 무자가 일과 월 사이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일과 월 사이에 설명할게요. 일과 월 사이에 자 무가 들어갔고 다음에 자가 들어갔다. 무자. 월 기준이 아니라 사주의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달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월과 일 사이에 흑자가 들어간 거지. 월과 자에 흑가 떨어서 무기경이 된 거지. 기경 앞에는 무가 있잖아요. 기가 무가 있잖아요. 축인 앞에는 해가 있잖아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사주 구조가 다 사주 구조를 따라서 일월이 하는 게 아니라 사주 구조에 어디에 있든 간에 그렇게 돼 있으면 앞에다가 그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과 월 사이에 무자를 헛자 무자를 넣는다. 그리고 이때 무자가 이으면 이때 뭐냐면 이때 그런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자의 심리예요. 무자의 심리가 발동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언제 사이에 일과 월 사이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위치가 무자의 발동이 일어난다. 헛자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자 볼까요? 임과 갑 사이는 임계가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안 되네요. 성립이 안 됩니다. 밑에 거하고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부분 헛자 부분에 여기 이제 간지 쌍년이라서 같이 넘어가는 바랍니다. 갑을 다음에 병이잖아요. 병.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글자대로 정간에 정가대로 같이 같은 글자로 갔을 때 마지막 글자가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암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암합은 지장간끼리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암합으로 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합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과 월, 일과 시를 충한다면 연과 월, 연과 월을 충한다면 연과 월과 일시에 해당하는 연령, 그때 연월과 일시에 암장이 되어 있는 오행과 합으로 있을 때 그 육천이 작용하는 그 이거를 자 말로 해놓은 것보다 밑으로 설명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1998년 3월 13일 축시생인 야구 코치 장종훈이라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무신, 자, 병진, 경술, 정축인데 자세히 보면 그 진과 술이 지장간 속에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 그렇죠? 무토가 들어가 있고 술토 속에는 무토가 들어가 있고 진토 속에는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무게 합이 일어나가지고 합한 후 화가 일났단 말이야. 다시 말합니다. 원래 진술이란 글자가 있잖아요. 일소면 그 속에 충을 하게 되면 계고가 된다요. 충이 되면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우리 지장간의 창고거든. 창고에 들어가 있는 오행이 튀어나온다고. 그때 튀어나오는 걸 받아 먹으려면은 천간에 그 글자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사주가 진술 초함에서 술도 속에는 무토가 있었고 진토 속에는 개수가 있었거든. 자, 이렇게 충하니까 무게 합에 튀어나와가지고 저끼리 암합을 해서 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화가 병화나 정화가 월간이나 시에 있기 때문에 받아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뭐가 일어났나? 화오행이 일어났단 말이야. 화는 관성이거든. 관성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은 마음인데 지지에 있는 것은 실제라 실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원래 이 사람들은 화운이 밑에 없잖아. 화가 없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이런 게 발동을 안 하는 건데 진술이 충함으로써 진술 속에 있는 무와 개가 합화오행으로 화가 나오는 바람에 천간에 있는 병과 병이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투감. 실제 화가 작용을 한다고. 그 실제 화가 작용한다는 거지. 원래는 화가 지 혼자 하늘에 있는 사주에 보면요. 천간에 있는 거는 마음만 뿐이고 실제 작용이 아니라. 그렇지. 지지에 있는 것이 움직여줘야 돼. 그런데 천간에 있어서 남자나 결혼할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직장 명예요. 코치, 야구 코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때 그리 되냐면 월과 일 사이에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월과 일 사이에 실제 이 사람은 주운이 월에 병진이고 일에 경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의 중년을 뜻하고 월은 청년기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청년기와 중년 사이에 그런 일이 난다. 우리로 나이로 치면 30대 야구 코치로 등극을 한다는 뜻이요. 실제 그렇게 되고. 청년기랑 중년기 사이에 헛자인 무게 합파의 그 마음 육신이 심리가 발동돼가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응? 광범위하긴 하지. 그런데 이거는 실제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냐면 실제는 뭐예요? 대원세운을 맞춰봐야 돼요. 사주는 항상 뭐야? 그림이야, 그림. 딱 진술통이 있으니까 기본이란 말을 하는데 운에서 봤을 때 운에 봤을 때도 그 계고가 되죠. 위에 하늘에
그 오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늘에 오행이 없으면 안 되죠. 안 된다. 하늘에 오행이 있을 때 받아 먹는 거죠. 계고할 때는. 계고는 뭐냐면 그 투관이 돼야 돼요. 투관. 지지에 있는 그 어떤 그 저 암장돼 있는 글자들이 천간에 있어야 받아 먹는데 이 사람은 관이 있잖아요. 관이 투관돼 있으니 관도 있고 또 이제 편의도 있지요. 근데 이제 관이 주로 이제 식세관이 이제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많이 받아 먹는 거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3대 복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식복, 제복, 관복이라 그래요. 3대 복신이 뭐라고요? 식복, 제복, 관복. 근데 인성은 안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식제복이 할 때에는 그 3대 복신이 주로 일로 많이 하는 거야. 먹고 사는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식복, 제복, 관복. 그걸 주로 이용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세운대운에서 사우주원국과의 관계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술중 계고가 되어 있는 거는 사주에 실제 진술이 충하지 않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었는데 진운이 왔을 때 계고가 될 수 있어요. 진술 충하면. 그럼 그때 내 위에 있는 진술 중에서 병화가 무게합이 돼서 뭐 또 병을 먹게 됐다. 병을 토관이 했다. 이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일난단 말이지. 자, 명암합. 명암합은 지지의 지장간과 정간의 합하는 지지하고 이제 아까 암합은 지장간끼리 합하는 거고 명합은 실제 정간하고 지지 합하는 그 글자들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벌써 7가지 있는데 무와 자는 무토와 자수 있는 개가 무게합하는 거야. 그래 하는 걸 명암합이라고 그래요. 간지유정이라 그래요. 신사는 뭐냐 하면 신금하고 사화중의 병하고 합하는 거예요. 병신합수예요. 이모는 오속에 있는 정화하고 임하고 정임합을 하는 거고 정해는 거꾸로 정하고 해중 임하고 합하는 거예요. 가보는 오중에 기토가 있어요. 그래서 갑기합토하는 거고 기해는 간모 밑에 있는 해중 간목하고 갑기합토하고 계산은 개와 사화 속에 무토하고 합하는 거예요. 무게합파. 알겠죠? 이렇게 7가지가 생기면서 흑자론에서는 이 시기에 지지 암장된 지장간 간의 작용과 합파의 작용이 모두 일어나서 2가지 심리적인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사실은 이 무자, 신사, 이모, 정해, 가보, 기해, 개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대운과 세운 사이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대운과 세운 사이에서 일어날 때 아까 아침에 우리 사례를 봤을 때 정화가 있었잖아요. 을목이 나타났잖아요. 을인가 정화가 나타났나? 그래가지고 급제가 나타났나? 무진일주에 을목이 나타났잖아요. 무진일주에 을목이 나타나가지고 합하는 거야. 그게 그때 아까 그 해서 그 양쪽에 간목의 양쪽에 경금이구나. 오전 사례에 간목의 양쪽에 경금이 있고 을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운에서 을목이 운이 왔단 말이야. 을목이 오니까 을이 경을 합해버렸잖아. 그렇게 실제 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대운에서 했을 때 뭐가 실제 일어나는 거게. 네, 모두 일어나서 2가지 심리적 욕구가 일어난다 이 말은 무자와 잣이시 암장된 욕구의 합파의 작용이 모두 일어나서 2가지 심리적 욕구 본래 자기 갖고 있는 원래 무자 있잖아. 무자도 있지만은 무자의 그런 심리가 원래 있잖아요.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자 속에 있는 개수와 합하니까 무개합화가 되죠. 화가 됐으니까 화적인
마음도 일나고 원래 갖고 있던 무자의 그런 작용도 일난다는 겁니다. 하나만 일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생과 인생에 일나고 심리 일나고 그러고 이제 아까 말한 합파된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도 일난다는 합파된 마음. 당연히 뭐 무마음, 자마음 일나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질을 볼 때에는 마음을 따질 때는 천간만 가지고 따져줘야 되니까 무토를 가지고 해주면 좋겠. 무토, 저 신금, 임, 정, 갑, 기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본래 자기 마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수가 합한 마음 있잖아요. 밑에 그 마음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천간에 원래 자기 기본적인 마음 무토는 당연히 나타나고 무자 합을 했을 때 그 암합을 명암합을 했을 때 합화된 오행이 있잖아요. 그 오행이 났다. 무자 같은 경우는 무토가 원래 있어 편인이니까 마음이 났지 당연히. 근데 무자합을 해서 화가 났잖아요. 네? 무게화. 화니까 그 명예라든지 저 정관적인 그 마음도 일났다는 겁니다. 정관이지. 경금에 대비해서. 무자인데 무자는 인성이 나타났지. 무자 인성이 나타났지. 그러고 이 일간과의 사이에 내가 위에 일간을 갖다 경험했을 때 자 무자는 그 자체에 무토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자니까 합화된 마음도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일난다. 그렇게 요걸 정리하면 되겠죠. 예, 신사 이모도 마찬가지다. 원래 신금의 본래 작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신금의 작용이 그 사람은 급제적인 성품이잖아요. 있는데 병신 합수함으로써 수 신금하고 사화속이 병이 합쳐 병신 합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니까 상간 마음도 일나고 자기 그 마음도 일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세로 예제를 봅시다. 69년 5월 21일 음력 미시생인데 자 기유, 경호, 신사, 을미. 근데 원래 신사가 신금이 병화, 오화 속에 있는 병화가 있잖아요. 지장간 속에 병화가 있죠. 사중병화 하고 신, 병신 합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흑자 수가 생겼다. 일주가 나타나는 시점에 즉 일주가 나타나는 시점에 이 수운이 작용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일을 얘기 많이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자 맨 먼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운이라는 게 있어요. 주운은 사주 내에 원래 사주 명식이 있어요. 연에 있으면 연운, 에? 어릴 때 운, 월에 있으면 뭐예요? 청년기 때 운, 일에 있으면 중년기 때 운, 시에서 말년은 이렇게 원래 주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운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신사에서 뭐가 일났어요? 수운이 일났다 이 말이야 마음이. 그래서 이분은 준 시기가 어떤 시기? 중년기에 상간적인 마음이 많이 분출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에 보면 무자정 신사 이모 정임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만약에 어디에 있는 따라 가지고 어디 있더라도 그 글자 어디 있더라도 다 나오는데 여기는 글자 7개 글자 중에서 신사만 1에 딱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작용하는 시기는 주로 그 사람의 그 장년기잖아요. 그렇죠? 이 장년기에 신사운인 신병신합수가 아까 뭐가 벌어졌어요? 수운이 벌어졌더라. 무자는 스님 여기서 뭐가 있어요? 무자는 무게 합하자 화 인수운이 나올 수가 있고 이모는 정임 한목이니까 식신이나 상관이네. 정임
요거는 목이니까 인성이 나타나네. 예. 이거 각기 합도 토니까 이거는 재성이 나타나고 기해는 뭐예요? 비견이 나타난대. 그죠? 각기 합토. 계산은 재성이 나타난다. 그래 그 시기에 계사일주인 사람이 그때 그 장년기 때 재물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더라. 그쵸? 그렇다. 일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월주에 나타나면 월주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 그것이 여기 뜻하는 바 일곱 글자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일곱 글자가 요 글자만 항상 명암합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암합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내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자, 이모일주들은 예,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맞잖아요. 그런데 강한데 그때 중간에 역할하는 게 뭐예요? 식상이다. 식상으로 해서 재물을 취할 수가 있다. 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통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정미, 을사, 경자, 경호. 자, 이때 봤더니 우리가 위에서 일곱 글자 중에서 이모가 시에 나타났어요. 임은 오화 속에 있는 정을 합하잖아요. 정임 한 목이 됐잖아요. 자, 목이 돼서요. 그 목이 되면 이때 목이 발생했으니까 이때 목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비춰봐야 돼. 경금을 비춰봤더니 목은 재성이잖아요. 그게 시에 가서 재물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 남자 같으면은 여자에 대한 생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압료 재권이란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주에는 연주를 태세 최고예요. 태세. 그 다음에 세군, 그 다음에 생년, 제좌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주로 사주의 연주를 태세라고 태세. 보통 태세 생년일에 보통 안 하잖아요. 태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태세와 연지와 충하는 것을 재골이란다. 재골과 단문이란다. 그게 압료 재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골은 몰래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몰래. 왕의 궁궐을 출입한다는 허자다. 사주 내에 재골이 없는데 재골이라는 거 뭐냐면 허자가 태세하고 태세하고 충하는 거 있잖아요. 충하는 것을 재골이라는데 이 재골을 잠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삼합이나 방합에서 허자를 불러들이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압료 재골은 허자론이 아닌 격국에서도 격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로 보았을 때 공망을 맞이하면 매우 불리하다고 본다. 네, 하다고 공망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 자, 보통 우리가 공망이라는 거는 글자가 자기가 짝이 되는 게 없는 건데 쉬워요. 자, 만약에 기해 일조를 합시다. 기해 공망은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일단은 요래 봐요. 해자요 손을 올려요. 기해. 예, 보십시오. 제 봐요. 공망 찾는 거 잘 아셔요?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럼 공망 찾는 거 알면 됐고. 공망을 모르면은 공망 찾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겠는데 손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데 다 아시면 안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밑에 보면은 62년 6월 29일 날 유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이민, 병호, 무술, 신유가 저 엉뚱한 신유로 써놨네. 네, 신금 고치겠습니다. 신금 고치겠습니다. 자, 이민연지는 술토 시지의 유와 방합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술하고
연지인 임인은 일지수라고는 인옷을 이렇게 방합이 되잖아, 그죠? 방합이 되고 시지유는 방합 사이에 신유술 있잖아요. 그 신금. 아, 인호수를 방합이라고 그래요? 아니 인호술 삼합이잖아, 삼합. 인호술은 삼합이고 인호술은 삼합인데 그 술이 삼합인데 시지를 보면 방합이 신유술이잖아요. 예. 근데 글자 없는 게 허자가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이 우리가 말하는 인하고는 인이 임금인데 임금 태세하고 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몰래 이 신금을 갖다가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좋은 시기에 왕의 궁궐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좋은 시기에. 그때가 언제냐면 신유술 때 있잖아요. 이 시절 올 때는 아주 늦은 그 노년기에 신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보다도 더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노년기에 죽음이 다 돼갔을 때 신금이 나타나서 인목 대신에 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마음이 일난다는. 그러면 토생 그 신이면 자기 식신이 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난다? 식신은 집착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 같으면은 마지막 끝까지 자식에 대한 애착을 못 놓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자식을 못 놓는다. 자, 그러면 연지가 자다. 재걸은 오예요. 그죠? 재걸, 좌오. 그 다음에 축은 미,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재걸은 뭐냐면 축하는 거를 알겠죠? 근데 재걸 허는 뭐냐? 허를 보면은 재걸 허는 오는 인과 오가 있잖아요. 근데 방합을 봤을 때는 사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재걸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재걸에 허자를 붙이려고 하면 이 사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허자 밑에는 허예요. 허자를 말하는 거야. 자, 축과 연지인은 축하고 정통으로 맞붙던 걸 우리가 재걸을 미라 그러거든. 미토. 왜 축과 연지와 충하는 게 미토라 그러잖아. 근데 미는 우리가 말하는 해묘미 삼합이잖아. 해묘미 삼합인데 만약에 미와 마지막에 있는 방합으로 사오미가 된단 말이에요. 사미가 밑에 여기 있는 허자가 된단 말이에요. 인신이 주할 때 신은 재걸과 신자재 합을 하지만 거꾸로 유는 이 신과 합쳐서 신유술이 될 수 있어요. 방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방합을 짜는 겁니다. 허자, 방합으로 허자로 불러드린다. 그렇게 재걸과 방합되는 허자를 불러드리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이 제목이 압뇨 재걸이다. 압뇨 재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좀 어려운 인원인데 뭐 요즘 있다고 합시다. 너무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살론의 상담법. 앞으로 신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신살론은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하여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상담해 줘야 그 유용성이 있습니다. 뭔가 신사는 안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사주에 안 좋다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신사를 풀 때 좋은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해 줍시다는 뜻입니다. 신살 중에 귀신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귀신이 많은 사람은 너그럽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주변에 많은 도움을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살 중에 흉살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흉폭하고도 외고집 또는 비판적이고 베풀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 결과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나쁘게 된다. 제가 보는 신살로는 이 방향입니다. 그 신살로를 잘 공부하여 상담가가 귀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잘 들려줘야 되고, 거꾸로 향단가가 흉살이 많은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스려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조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살이 악한 살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어 죽겠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70%요. 60% 돼. 나머지 한 30%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괜찮아. 뭐 그걸 할 만하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항상 긍정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긍정은 불러들여요. 이 우주가, 이치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자꾸 일나. 안 되는 일 일나. 죽겠다. 그래서 계속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살놀이도 이걸 꼭 적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살이 많은데 그 악살이 많은데 그걸 자꾸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주눅이 들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살이 많은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인간관계가 원래 어려운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걸 조금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팁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 자꾸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 장점 자꾸 축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컵에 물이 지금 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왜 없어? 이렇게 막 우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엄청 차이에요, 그게. 세상 생활 할 때 뭐냐면 반이나 있네. 긍정적으로 해라, 이 말. 그래서 신살론을 잘 공부해서 우리 상담가는 길신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주면 돼요. 근데 흉살이 많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도록 그 사람 스스로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서 사주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사주에 우리가 보면은 뭐가 막 적어요. 용신이 적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되게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봐봐요. 되게 어려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장 이 사람한테 도움될 만한 걸 다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신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신약하다. 그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은 인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딱 찍어서 아이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성은 집에 친정도 되거든. 당신은 꼭 어려울 때 친정에 가서 엄마 만나 오면 마음이 활활해지고 그 일들이 풀릴 거예요. 우리 엄마 줄 거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약간 그 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부정적이에요. 우리 엄마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아니 엄마는 어찌면은 그 집에 산소 있을까 아이가 산소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절이라도 가라. 절에 어머니야. 그렇게 이제 자꾸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 봐요. 인성과 관계되는 게 이제 모친 또 그 다음에 친정 공부 기도 대개 4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하게 되면 또 배움도 배우는 거. 다시 뭐가 제일 자 친정 우리 제일 알기 좋은 게 친정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기도 종교다 종교 다 배움 또 뭐 빠져서까지 똑같아요. 배우면. 그 종교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배우는 거 그런 걸 자꾸 하면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위사랑 좋은 쪽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가지면 그 사람 마음은 바뀌어요.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예,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자꾸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개운법이다.
자, 밑에 봐요. 오늘 바꾼 일본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좋은 인연을 만들면 먼저 인연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랬구나 하고 대받아 주기만 해도 상대의 말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들어줘요. 네, 그래요 들어준다.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관이나 관성이 많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니란 말을 자꾸 많이 합니다. 정관이 많은 사람은. 또 관이 많은 사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 있잖아요. 설령 좋은 얘기 해줘도 아닌데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아니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노력해 주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 긍정적인 걸 막 이렇게 심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맨날 부정적 얘기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지.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런 상담가다 받아가면 그 들어가던 사람들은 기분 되게 나빠 나와요. 누구나 그걸 안 가려고 해요. 알겠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책임만 합니다. 아내가 꽃구경을 다녀왔는데 남자 이랍니다. 한가해서 좋겠다. 그 좋은 소리 나쁜 소리요. 딴 소리 그럼 다툼이 납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어주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참 잘했네 아니면은 그럴만 하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귀로 들어서 운을 태워주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그래서 상담가는 첫째 귀를 크게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가의 첫 번째 들어주라. 두 번째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머지 또 다음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신살과 사도심리. 오늘은 신살과 사도심리에 대해서 조금 한 방향만 읽어놓고 끝낼게요. 자, 신살은 사주오행의 상관관계를 신과 살이라는 길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길흉을 읽다가 길흉을 신살이라는 그 어떤 옷으로 갈아입힌 거야. 그 오행에 우리가 길신 흉신을 뭐로 바꿨어요? 길흉을 뭐로 바꿨어요? 하나 입힌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백호살 무슨 이런 식으로 형상 하나 입힌한 거야. 그래서 길신이란 길한 성질이고 흉한 성질, 흉신은 흉한 성질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신에는 길신과 흉신이 동시에 있어요. 흉신을 또 살이라고 하면 살. 명리학자의 신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무형이라는 사람이 있고 기론적으로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평원리는 원래 순수한 음양오행의 생각자 이론으로 사실은 무형, 형체가 없는 것으로 말해서요. 무형의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운에 적용해서 있고 신살 명리는 음양오행을 물상 등에 형상화시켜서 운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어쨌든 자평명리는 순수한 음양오행 생각제화 그게 방점을 찍었고 신살명리는 사는 사람들은 음양오행을 갖다가 물상 같은데 이런 데다가 적용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12신사라든지 12운성 같은 것들은 다 물상에다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할 때 신사는 참고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막 거기에다가 목소리 내지 말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신사를 조금 알아놔야 여러 가지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상론이나 신살론이 다시 뜨고 있는데 하지만 명리 기본은 음양오행의 생각제하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신사를 맹신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로 여기까지만 읽어놓고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네, 점심 공략하고 시간 되시면은 1시부터 5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보통 선생님 시간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네. 1시부터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